네, 기록적인 폭염이 한풀 꺾였지만 그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이인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요즘은 물가가 계속 올랐다 이런 소식만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제 물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기 전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비자 물가는 알겠는데 생산자 물가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생산 현지에 생산하는 이 현지에서의 이제 상품에 대한 물가를 생산자 물가 지수, 예.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460여 개 품목의 물가 변동률을 계산하는 게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생산 현지에서 이제 뭐 수박 한 덩이가 만들어져서 유통시장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가되면 그 소비자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의 변동성은 소비자 가격이지만 현지에서 이제 중간 도매상이 이제 원 재배자한테 뛰어오는 가격, 예. 그의 변동성은 생산자 물가를 나타내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3년 10개월 만에 최고다라는 건 2, 3주 후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생산자 물가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요즘에 마트 한번 가보셨어요? 마트 가보셨어요? 예, 정말 안 오른 게 없더라고요. 주로 쇼핑하세요? 어떤 걸 주로 예. 고르세요? 뭐 자주 먹는 채소 뭐 시금치라든지. 예. 그래서 이제 물가를 기준으로 할 때도 예. 변동성이 큰 이제 먹거리, 식음료와 이제 유가는 변동성이 큽니다. 예. 한 달 한 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핵심 물가 지수를 제외하고 물가를 또 통계를 내기도 하는데 지금 아마 마트나 장을 가보시면은 안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수박 한 통에 백화점에서는 53,000원짜리가 나왔고요. 한 통에 5만 원대요. 네. 예. 제가 직접 이 근처에 있는 그 재래시장을 다 돌았는데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봤더니 정말로 예. 뭐 어지간한 걸 고르면 크기도 별로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만 원대예요. 그래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고 했는데 이 폭염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제 물가가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물은 물론이고 유가가 상승했다라는 건 공산품, 서비스 가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 실제로 오늘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게 되면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0.4% 올랐습니다. 뭐 0.4%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14년 9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2.9%나 오른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생산 현지에서 유통 가정에 넘기는 가격이 지금 8개월째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2, 3주 정도라고 하면 추석 연휴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소비자 물가, 추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농산물별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그래픽이 나갔었는데 배추가 90%나 올랐다고 합니다. 금추라고 한다는데요. 다이아몬드추래요, 요즘. 그렇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올해 김장 어쩌나 걱정하는 주부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찬바람이 좀 선선해지면 이제 김장철인데요. 또 이제 수입해서 중국산 배추를 써야 하나 뭐 이런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오늘 보게 되면 오늘 현재 상품으로 예. 상품 가격 기준으로 해서 배추 한 포기가 춘천 중앙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포기에 10,000원이요. 그렇습니다. 예. 한 달 새 60%가량 가격이 올랐고요. 무가 66%고 1년 전과 비교하면 시금치는 300%가 올랐습니다. 예. 여름철에 시금치는 김밥에도 넣지 않습니다. 쉽게 상하기 때문에 빼는 식품에도 불구하고 예. 시금치는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배는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김치의 기본 재료이기 때문에 이 계속된 이상고온 영상으로 이제 춘천 지역의 고냉지 작황이 워낙 좋지 않고요. 쉽게 무름병이 걸리고 여기에다가 이 칼슘 결핍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예. 재배한 것도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석을 앞두고 김치 대란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생산자 물가 품목을 보게 되면 신산식품의 경우에는
8.3%가 올랐는데요. 예. 이 폭염 피해가 큰 이 농수산품 생산자 물가 역시 1년 전, 한 달 전에 비해서 4.3% 오름폭을 더 키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이 생산자 물가 오름폭과 비슷하게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되나요? 그보다 조금 더 오릅니다. 거기 유통비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아, 가격으로 예. 친다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물가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의 폭염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농축산물이 이제 재해가 많았었던 것은 사실 이렇게 폭염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그동안은 사실은 태풍과 같은 천연 어떤 이 자연 재해에 대한 이제 피해가 더 컸었는데요. 사실 올해 폭염이라는 건 채소하고 과일,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돼지나 닭과 같은 이제 이 폐사까지 이어졌죠. 여기에다 이제 바닷물은 적조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패류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육해공이 이제 폭염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19호 태풍 이 쏠릭이 그러게요. 내일 모레입니다. 예. 이제 예상 경로는 23일쯤에 서해안으로 상륙하지 않겠느냐. 특히 한반도 지역 가운데는 전남 지역의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북상 중인 이번 태풍 쏠릭은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볼라벤과 예. 경로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예보가 좀 틀려졌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 이제 전남 지역에 가장 큰 이 피해를 몰고 왔었던 게 피해액만 이 볼라벤 의 경우에는 3,700억 원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일 경로가 이제 조금만 비켜나가면 괜찮지만 한반도를 좀 비켜나가면 괜찮지만 폭염으로 이미 물가가 한 차례 오른 상황에서 태풍까지 또 겹친다면 예. 이제 뭐 설상가상으로 물가는 이제 거침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오르는 게 그런데 먹거리뿐만이 아닙니다. 기름값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가격 표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에도 그렇고요. 공산품의 가격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거나 예. 내용을 표시 안 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직접 구매하더라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용량을 얼마 줄였는지 정말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해서 0.3%나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유가가 오르게 되면 항공유 같은 경우에 유리 할증료가 오를 수밖에 없죠. 예. 또 이런 공산품의 가격 상승은 그대로 또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전가되는 양상인데 실제로 전국의 휘발유 가격은 연중 최고를 넘어서서 지금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지역의 주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 제재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되다 보니까 예. 국제 유가가 좀 들썩이고 있고 이런 게 이제 2, 3주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반영이 되는데 그동안 하락했던 것은 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이제 국제 유가가 조금 들썩이기만 하면 가격에 미리 선반영하는 이제 조치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물가 당국, 관계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 달이 추석입니다. 뭐 정부가 비축 물량을 푼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날씨가 변수예요. 일단 채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재배 기간이 짧습니다. 예. 상추 같은 경우는 몇 주 만에 이제 새로 재배가 가능하죠. 그런 품목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과일류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작물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타격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풀거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이제 기급 조기에 계약 재배한 문적을 갖다다가 이제 쉽게 할인해서 파는 방식을 계속 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19호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면 수급은 더 꼬이게 되겠지만 예. 가장 피해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적당히 단비를 제공하는 선에서 좀 끝내주기를 좀 기대하는 바인데 예.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존의 비축 물량을 풀거나 아니면 계약 재배 면적에서 조기에 이제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만약 이게 안 통한다면 과거처럼 중국산이나 외국산을 수입해다가 이제 특히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수급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수입산이 또 제사상이 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정부가 어떤 지원을 좀 해야 될까요? 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염은
자연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재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텐데 이 폭염이 현행 이제 재난과 안전관리법 기본법에 이제 규정된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사전 예방 조치도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 국가적인 재정 보전도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한적으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1차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말에 1차적으로 뭐 한 30억 원을 들어서 긴급 급수를 지원한 데 이어서 예. 뭐 2차를 위해서 한 수십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조족지열 정말 피해가 심각한 이제 농가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물로를 좀 너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예. 이제 좀 단비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난달의 경우에는 수급하는데 용수를 대는데 이 지원된 양사기인데 턱없이 부족한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